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짱짱짱 짱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새로운 단원입니다. 그죠? 우리 교과서에 대단원이 바뀌었습니다. 도형의 방정식으로 이제 넘어가요. 여러분 도형의 방정식 제목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도형이면 도형이었죠. 그죠? 뭐 다각형, 뭐 입체 도형, 뭐 이렇게 뭐 원 같은 것도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막 점선, 면 이런 거 도형이라 그랬어요. 그 방정식은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얘네들을 한꺼번에 배우죠? 도형이고 방정식이고. 근데 도형의 방정식. 와, 이게 도대체 뭐지? 자, 그래서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수학에는요, 크게 수학이라는 학문을 또 나눠요. 대수학, 해석학, 기하학. 그리고 이제 응용수학이라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수학 그러면 사실상 쫙 고대 시대로 가보면요. 아유, 어르신들, 그분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발달됐냐면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 기하학이라는 학문부터 발달이 됐어요. 뭘 재고 막 뭐 건물 짓고 뭐 땅 측량하고 그죠? 뭐 탑 쌓고 막 이러려면 이 기하학이 있어야 돼 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수학자 그러면 옛날의 수학자는 기하학자였습니다. 뭐 선, 막 면, 뭐 도형, 삼각형 뭐 이런 거 대표적인 그 수학 그 아저씨 있죠? 피타고라스 아저씨 막 그 삼각형에서 이런 거 빗변의 뭐 길이의 제곱 뭐 이런 거. 그래서 옛날의 수학자들은 기하학의 아주 선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선생님이 그래서 이 우리가 오늘 공부한 이 기하학이란 무엇이냐? 지오메트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영어로 지오메트리라고 하는 거에서 지오가 무슨 뜻이냐면 땅 뭐 이런 뜻이에요. 메트리는 측량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요. 기하학의 시작이 땅을 측량하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 그래서 어쩌면 기하학 그러면 땅을 측량하려면 뭐 해야 돼? 뭐 줄자도 있어야 되고 막 자도 있어야 길이도 재야 되고 아니면 땅이면 넓이도 재야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우리는 학문을 기하학이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자, 그건 도형이라고 치자 이거예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이게 책이 나와서 우리를 골치 아프게 만든 게 바로 해석기하학이라는 거예요. 해석기하학. 자, 기하학은 기하학인데 이거를 대수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요. 대수적? 그건 또 뭐예요? 아까 선생님 대수학이라 그랬죠. 그래요. 수나 문자 이런 식으로 선, 뭐 면 이런 도형을 수와 식으로 표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을 식으로 표현한 걸 직선의 방정식, 원을 식으로 표현한 걸 원의 방정식.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 수 있었죠? 자, 그거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명한 수학자 데카르트라는 분이 생각이 나야 돼요. 이분이 대표적인 일화 중에 하나가요. 이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학문을 많이 하셨는데 좀 부잣집에서 태어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장교로 군대에 갔어요. 근데 막사 이렇게 누워 있는데 막 파리가 왱왱 날다는 거야. 그러면 저 파리를 보고서 이 해석기하학을 창시해냈다라는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 각종 뭐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창문에 보면 창살이 있어요. 옛날에 창문들은 창살에 여기 앉았다가 일로 옮겨가고 여기로 옮겨가고. 그래서 이 파리가 앉은 점들을 창문에 오른쪽으로 몇 번째, 위로 몇 칸. 이런 X축, Y축이 돼버렸죠. 그래요. 그 몇 칸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그러면서 뭐가 생각났겠어? 좌표가 생각났겠죠. 그래서 점을 좌표로 숫자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직선이라는 것도 결국엔 점들의 집합인데 이 모든 점들도 숫자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어떤 순서상으로 이 점들을 다 표현할 수 있겠구나. 입체 도형은 공간 좌표라는 것 우리가 이제 안 배우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기하학에서 예전에는 기하라는 단원에 공간 좌표가 있었는데 막 3차원의 좌표 3개짜리로 가로, 세로, 뭐 높이까지 해갖고 이런 순서상으로 표현하는 이러한 학문을 이분이 참 대단한 발견을 하셔서 발전을 해놓으셔서 해석기하학을 만들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고 있는 거지. 에이 미워. 그래도 인류 발전에는 공헌을 하셨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는 기하학이다. 그리고 해석기하학 우리가 지금부터 그러니까 중학생까지는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일반적인 기하라고 하는 그냥 도형 뭐 이런 거에서. 자, 고등학생다운 것. 내가 이제 고등학교 와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자부심을 가질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어떤 선이나 곡선 아니면 면 이런 거를 그냥 수나 문자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에이, 말도 안 돼요. 이걸 모른다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제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석기하학의 가장 핵심은 바로 뭐라고 썼지? 잘 안 보이게 쓴 거야. 일본도 이렇게 좀 자세히 보라고. 뭐라고 쓴 것 같아요? 좌표입니다. 모든 점들을 좌표로 표현할 수 있다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선이나 뭐 점이나 어떤 도형 이런 것들을 좌표 평면에 옮겨놓고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들을, 이 선들을 숫자로, 즉 좌표로 그리고 문자로 전부 다 표현해낼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 대단원을 시작하는 좀 썰을 풀었어요, 쌤이. 여러분들이 이런 상식을 좀 알고 가면 좋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랬습니다. 사실 중학교에서 여러분들 좌표 평면을 공부하기는 했죠. 그죠? 좌표 평면, 그래서 X축, Y축 위에 점의 좌표 뭐 이런 걸 기본적인 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시간 강의는 중학교 때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고 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그냥 슉슉슉 대충 가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공부했다고 다 기억하나? 구구단만 잘 외우고 있어서 다행이죠. 그죠? 우리 인수분해 뭐 근해 공식 이런 거 다 까먹었잖아. 인정. 인간의 머리는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큼은 잊어버렸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선생님이 강의를 진행을 할 거고요. 선생님 저 이게 앞쪽 너무 쉬워야 하는 친구들은 바로 뒤로 가서 그냥 쭉쭉쭉 지나가다가 이런 거 좀 들어볼까? 그런 부분만 들어도 돼요. 선생님은 중학교 것도 좀 까먹었을 거다. 아니면 기본기를 다시 한번 확실히 하자.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가를 알고 가. 그래서 가능하면 길지 않으니까 듣는 게 좋아요. 알았죠?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사실 오늘 핵심은요, 수직선이 아니에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거예요. 그런데 좌표 평면 이거잖아요. 좌표 평면 이거 위에 두 점이 있어. 이 두 점 사이의 거리, 뭐 A, B가 있다 그러면 이 A, B 사이 이 거리를 좌표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아하, 얘가 이래서 그렇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오늘 딱 한 가지야. 선생님 맨 마지막에 한번 공식도 보여줄 건데 그거 하나 할 건데 그냥 그걸 위해서 천천히 하니까 그냥 이렇게 들어봐도 돼. 그런 거구나. 잘 듣기만 해도 돼요. 알았죠? 뒤로 이렇게 고개 제껴도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자, 수직선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냥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쭉쭉쭉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런 거야. 일로 갔니? 자, 수직선이 있어요. 수직선이 그럼 우리 있었죠. 여기 원점도 있고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막 있는 거. 이런 수직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런 것도 있었잖아. 자, 여기 위에 두 점이 하나 있다 그러자. 여기 A라는 점과 여기 B라는 점이 있어요. 자, A점의 좌표는 2고 B점의 좌표는 5야.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이 거리를 구하시오. 자, 선생님 좌표가 2와 5라고 그랬으니까 여긴 2, 여기 5. 우리 친구들 잘하죠? 자, 이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A, B 이렇게 쓰고 이 위에다 이렇게 해요. 그랬지? 이거는 선분 A, B라고도 하지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그냥 이건 앞에다 선분이라는 말 쓰면 선분 A, B고요. 그냥 이렇게 있고 이퀄 그러면 뭐의 값이잖아. 어떤 숫자니까. 그러면 선분 A, B,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니? 여기 얼마야? 3, 4, 5. 한 칸, 두 칸, 세 칸. 3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였어. 중학교 때 배웠지? 근데 사실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게 알고 보면 이렇게 한 거다. 큰 거 5에서 작은 숫자 2를 뺀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뺀 거예요. 그지? 뭐 큰 거에서, 왜냐면 여기 원점이 있으면 5칸에서 2칸을 빼면 3칸이 남는다. 이런 원리예요. 원리는 이렇다는 거야. 아하.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점이 5고 B라는 점이 2야. 즉, 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B야, B. 여기 B. 2고 A가 5야. 똑같은데 순서만 바꿨어. 그치?
앞에 주긴 했는데 그 앞에 있는 점의 좌표가 B 뒤에 있는 점의 좌표보다 더 커요. 그랬을 때도 뒤에서 앞에 걸 빼냐, 이 2에서 5를 빼냐, 아니라는 거지. 자, 알려줄게. 뭐야?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면 돼. 그지? 무조건 뒤에 나오는 애에서 앞에 걸 빼는 게 아니라, 이때 2 빼기 5가 아니라 뒤에서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 알았지? 5 빼기 2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냥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라고 하면 안 될까요? 정 그렇게 하고 싶잖아. 절대값 붙여. 그러면 돼요. 응?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A점의 좌표가 x1, B점의 좌표 x2. 근데 x1, x2가 뭔지 몰라. x1과 x2 값을 몰라. 뭐 얘처럼 딱 봐도 x2가 크다 그러면 뒤에서 앞에 거 빼주면 얘가 바로 두 점 사이 A, B 사이의 거리가 돼서 x2 빼기 x1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 얘가 이렇게 했잖아. 이때도 x2 빼기 x1을 하면 되겠니? 안 되죠. 이때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1 빼기 x2예요. 그치? 근데 공식으로 한 번에 써주고 싶어서 꼭 우리 친구들을 괴롭혀요. 절대값이라는 걸 써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결론, 두 점 A, x1과 B, x2가 있어. 그러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x2 빼기 x1. 절대값 해버리면 네가 컸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한 방에 써주는데 그냥 이렇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끝나는 거야. 알았죠? 절대값 나는 힘들어요 쌤. 절대값만 너무 쫄아요. 이런 친구들은 알았어, 큰 수에서 작은 거 빼면 돼. 너무나 당연한 것. 자, 오늘 당연한 얘기를 너무 좀 길게 했다. 그지? 자, 그래서 공식으로 써주려니까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이것입니다. 아니면 x2 빼기 x1이거나 또는 x1 빼기 x2예요. 어떨 때? 얘가 클 땐 이거, 얘가 클 땐 이거.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의미야. 오케이. 이게 수직선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뭐 한다 그랬어? 좌표 평면 위의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고 이게 일반적인 공식은 어떻게 나오는가? 요거 한번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끝. 그치? 오늘 강의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공부도 끝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쌤이랑 한번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 자, 그럼 일단은 두 점이 있어야 되겠네. 여기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좌표 평면이 아니고 그냥 놔뒀으면 그냥 작았다가 재면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카메라를 앞에서 뭐 비춰서 당기고 그러면 작아지고 이러면은 얘가 뭐가 정답이야? 그래서 기준이 없단 말이죠. 지금 이런 강의 상황에서는. 그지? 핸드폰으로 보는 친구들은 쬐끔할 거고, 이 손분이. 컴퓨터 앞에 앉으신 건 좀 클 거고, 이 대형 모니터 앞에 보는 친구들은 되게 넓을 거고, 길이가 다 틀리지. 그치? 기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좌표 평면에 놔야 되는데,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원리를 알려줘야 되잖아. 뭐 이거 공식 만드는 거에 뭐 쉬야 금방 나와. 근데 재미있는 얘기? 아니야, 재미있지 않을지 몰라. 어쨌거나. 자, 보자. 선생님 이걸 보면 이 생각이 나요. 여기 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짠, 이렇게 있어. 여기에, 이게 도로예요, 도로. 도로 위에, 여러분들 걸리버 알아요? 걸리버 여행기, 걸리버. 거인 있잖아. 옛날 소인국에 가서 막 거인 막 행세했던 일반 사람인데 소인국에 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발짝 걸어가니까 고항가. 그래갖고 여기에서 한 발, 두 발, 세 발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또 이쪽에 또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가가지고 그 소인국 사람들이 한 발 한 발 걸을 때마다 땅이 파였잖아. 거기다가 나무를 심었대네.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랬으니까 그때 이 거리가 얼마냐? 이쪽에 세 번째 심은 나무, 이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심은 나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걸리버 이런 분 아세요? 이런 분? 이 걸리버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걸리버 여행기 재밌게 소설로 읽었었는데요. 소인국에도 갔다가 대인국에도 갔다가 막 이러죠. 소인국 가서는 왕로로 탈 수 있는데 대인국 갔다가 요만해져가지고 고생 좀 하셨죠. 다시 자.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얼마냐라는 거예요.
이 한 발자국 걸어간 걸 1이라고 하면 얘는 3칸 같고 얘는 4칸 같죠? 얘는 3, 4. 그때 얘가 얼마냐라는 거예요. 요거 보니까 생각나는 그 아저씨가 있다? 얘 딱 수직. 수직 교차로라면 누구세요? PC 아저씨. PC 아저씨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 타고라스 아저씨가 뭐라고 했니? 짠! 삼각형이 있는데 얘가 수직이야. 직각삼각형이면 이 빗변의 길이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다. 그리고 이걸 우리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다라고 그랬어요. 이 방법, 요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예요. 이런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X축 위의 거리가 될 거고 AC의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Y축 위의 거리가 될 건데 이건 그냥 뭐 X축도 Y축도 평행하지 않은 요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즉 C는 여기서 C는 어떻게 구하면 되니? C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지요. 선생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거였지. 여러분들 X제곱이 4이다. 한 잔 시원하게 마셔. 4이다. 좋습니까? 그럴 때 X는 뭐라 그랬니?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즉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배웠지 이거? 그지? 제곱근 구하는 거. 그래요. 만약에 X제곱이 4가 아니면 만약에 3이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그래서 여기에서 C제곱이 이거니까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딱 씌우면 됐는데 여기서 만약에 C는 지금 뭐라?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라 그랬으면 C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거 조심해야 돼. C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요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만 해줄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해. 자,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어? 얘가 A, B잖아. 그지? 이거는 A하고 B. A는 뭐야? 요거. B는 이것만 구할 수 있으면 되죠. 자, 이 방법으로 이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볼 겁니다. 자, 결론은 간단한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수학적 원리, 이게 왜 그런가? 어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한 번만 더 들어봐요. 그럼 다시 보면 아유, 별거 아니었네. 수학 쉽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보자. 힘들 거 알아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얘를 좌표 평면 위에 이제 옮겨 놓을 거예요. 짠! 얘네들을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이 된 거예요. 그럼 좌표 평면 위에 두 점의 특징은 그 점에 좌표가 있겠죠. 그죠? A, B에 좌표가 있어요. 좌표 평면이 딱 나오는 순간 너 좌표가 얼마니? X1인데요. 너 좌표가 얼마니? Y1인데요. 그럼 이렇게 좌표가 나와요. 야, 너는 어디쯤에 있니? 쭉 내려봐봐. 수직으로 긋는 거죠. 너 얼마니? X2인데요. 너 얼마니? 저 Y2인데요. 그러면 넌 X2, Y2. 이렇게 두 점의 좌표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문제에서 좌표를 주겠죠. 거리 구하라 그러면 좌표를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X축에 평행하게 Y축에 평행하게 내려 그면 여기서 딱 만나겠죠. 그죠? 만나는 점을 뭐 C라고 할까요? C라고 하자. 자, C라고 하면 좌표가 이제 어떻게 돼? 여기는 X1, 여기는 Y1, 여기는 X2, Y2. 얘는 좌표가 그럼 X2, Y1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짠! 우리가 처음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건데 즉, 요 길이를 구할 건데 얘네들의 좌표는 줬었어요. 그래서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나오고 얘도 있고 이렇게 됐어요.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 PC 아저씨가 요 길이 구하고 싶니? 그러면 요 길이의 제곱을 구해. AB의 제곱을 구해. 그럼 AB의 제곱은 요 길이 AC의 제곱과 요 길이 BC의 제곱의 합과 같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AB는 뭐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안 돼. 플러스 마이너스는 안 되니까 그냥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만 알면 돼? 요 AC, BC, 즉 요 길이, 요 길이. 그지? 근데 요 길이는 그대로 내렸으니까 얘가 사각형이죠. 직사각형. 그러니까 요 길이랑 똑같잖아. 요거랑. 요건 아까 씀이 그랬지. 요것 때문에 미리 공부했다고. 뭘?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세요. 요게 얼마니? x2 마이너스 x1. 그지? 그럼 얘는 뭐겠어? 마찬가지로 얘랑 같잖아.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y2 마이너스 y1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네. 이제 짠. AC는 뭐라고? x2 빼기 x1의 제곱. BC 얘는 y2 마이너스 y1의 제곱을 더한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쌤, 혹시 얘네들이 순서가 아까처럼 바뀌어서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절대값 안 씌웠어요? 아하, 왜 안 씌웠냐면 제곱할 거니까. 여러분들 x1 마이너스 x2의 제곱이나 x2 빼기 x1의 제곱이나 둘이 같아요. 그치? 제곱하면 똑같아요. 즉 중간에 x1 곱하기 x2의 2배만 나오는데 숫자는 곱셈에서 바꿨을 수 있으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같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이라고 안 하고 괄호를 해준 것 뿐입니다. 아하. 자, 선생님이 써놓은 요 공식이 결론인데 어떻게 나왔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 하니까 하지 말자고 그냥 빨리 넘기게 해도 돼요. 자, 요 두 점 좌표를 줬어요. 그랬을 때 이 길이는 즉 이거의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얘만 구하면 된다. 요거는 두 점의 x좌표들끼리 얘네 둘끼리 차이죠. 차이. 원래 절대값은 차이잖아요. 아니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도 좋아요. 여기서 이걸 빼든 여기서 이걸 뺀 것 둘 차이의 제곱. 그리고 얘네들은 이번에 y 얘네들과 이 y 파란색 y죠. 요 y들의 차이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운 것이 두 점 사이의 거리다. 이 원리로 일단은 알고 그리고 공식을 외우는 게 그러면 훨씬 공부가 잘 된답니다. 자, 그럼 이제 쌤이 오늘 핵심적인 거를 다 해버렸네. 이렇게 분필이 많네. 분필 문장이. 근데 얘는 뭐냐면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갈게. 잠깐. 여기 점을 A라고 할게. 요건 X1, Y1이라고 할게요. 얘는 원점이야. 자, 임의의 그냥 좌표평이 두 점이긴 두 점인데 한 점이 원점이야. 즉, 두 점 OA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원점의 좌표가 제로잖아. 그래서 공식이 되게 깔끔하게 이쁘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냐면 짠, 요 길이는 얘가 x1이니까 x1 빼기 0은 x1이잖아. 그래서 요 길이는 x1, 그래서 x1의 제곱 더하기 요 길이는 얘가 y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y1이니까 y1의 제곱에 짠 끊어먹고 짠 나와라. 짠 이거라는 거지. 원래는 공식이 좀 복잡했잖아. x2-x1의 제곱 더하기 y2-y1의 제곱인데 얘는 x1-0의 제곱 y1-0의 제곱이니까 0을 안 써버리면 이렇게 간단한 원점으로부터 어떤 점까지의 어떤 점의 좌표였을 때 그냥 걔네들 좌표 제곱해서 더한 것에 루트 씌우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야. 오케이. 자, 짠. 정리. 뭐야? 좌표 평면에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점을 딱 줄 거예요. x1, y1, x2, y2.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노란색 갖고 갈게. x좌표들끼리 먼저. 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하면 그냥 자동으로 우린 루트 들어가. 일단 자동으로 루트 들어가. 그리고 얘네 둘 사이의 거리 x2 - x1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다른 색이 y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된다는 거야. 오케이? 공식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외우기가 잘 외워져. 원점까지는요. 뭐 제로니까 너무 미스나 많아. 여기에서 x1, y1 야 x1 -0 하나만 하니까 x1 제곱 더하기 y1 제곱의 루트 더해서 끝.
오케이. 자, 이 공식은 외운 걸로 칠게. 만약에 선생님 이거 무슨 말인지 안 외워져요 하는 친구들은 이 시점에서 잠시 일시정지 눌러야 됩니다. 일시정지 뭘 누르는지 알지? 핸드폰이든 뭐 하여튼 컴퓨터는 스페이스바 이런 거 있잖아. 누르고 잠시 멈추고 빨리 외워. 외워야 나랑 다음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자, 외우고 온 거죠? 맞지? 오케이. 아, 참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서비스 찬스. 자, 일반적으로 선생님 학교 수업할 때 이거 안 해줍니다. 그런데 교과서에 예제에 문제로 있어. 그래서 문제 때문에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과서에 이게 많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어떤 성립하는 걸 보여라. 가끔 학교 시험에 서술형으로 이 공식이 성립함을 보이세요, 증명하세요, 서술하세요. 이런 서술형 문제로 내는 학교가 있어서 내가 소개만 해줄 건데요. 우리는 이걸 파푸스의 정리다라고도 하고 중선 정리다라고도 합니다. 뭐 교과서에서는 특별히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게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거를 알아라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보여주죠, 여러분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에서만 파푸스의 정리라 그러지 사실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푸스라는 사람이 이 아폴로니우스의 정리가 원래 나와 있던 것들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책으로 만들고 해서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원래는 서양에서 대부분은 아폴로니우스의 정리라고도 하는데 그냥 한국말로 중선 정리 이렇게 알려도 되겠고요. 뭐 이름은 몰라도 돼요. 핵심만 알자. 자, 뭐냐면 삼각형이 있다 이거야.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에 선분 A, B도 있고 H도 있는데 이걸 중선이라 그래. 중선. 뭘 중선이라 그러냐면 삼각형이 있는데 요 한 변에 중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딱 같게끔 되는 어떤 점을 하나 잡아서 걷을 때 우린 요거를 요 삼각형에서 중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중선은 3개가 나오지. 그죠? 중선은 3개가 나오는데 하여튼 얘를 중선이라고 해서 중선 정리다라고 할 건데 자, 이 중선 정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엔 선분이 4가지가 나와. AB, AC, AM, BM이 나오죠. 그래서 AB 여기 하나, AC 2개, AM 3개, 그 다음에 BM 4개. 야, MC는 빠지냐? 사회 보느라고 어디 가셨나? 그 MC 사회 보시느라고? MC는 안 붙여줘요. 야, 니네 둘은 똑같잖아. 여기 있구나. 그래, BM 네가 대신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딱 4가지가 있어요. 얘네들끼리 어떠한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어떤 이론이. 근데 선생님이 왜 이렇게 말이 기냐면 이거를 쉽게 외우게 해주려고. 선생님이. 난 이렇게 외웠어요. 얘 4명이 있잖아요. 4명이란다. 4개의 길이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요 1, 2, 3 중에서 1번하고 2번이 당연히 길겠죠. BC가 길 수도 있는데 BC는 반 나눠버렸거든. 그러니까 3번보다는 1번이나 2번이 더 길지 않겠어요? 물론 꼭 안 그럴 수도 있긴 해요. 뭐 이게 삼각형 뭐 이렇게 되고 하면 얘가 더 얘보다 길긴 해요. 그냥 이 그림에서 생각을 해. 뭐 다른 그림에. 그럼 딱 보면 얘네 둘이 크잖아. 자, 그러면 A, B가 야, 난 A, B 여기 있고 AC 일로 와봐. 야, 우리 둘이 편 먹자. 그리고 야, 니네들 조그만 애들 일로 와. AM. 조그만 애들 일로 와. 너 BM. 저 CM은 넌 여기에 있잖아. 한번 나왔으면 됐지 뭐. 이래 있잖아. 길이다 보니까 루트하고 뭐 이러니까 루트니까 골치 아파. 야, 전부 다 제곱을 해. 제곱. 그래갖고 우리 둘이 편 먹을게. 니네 둘이 편 먹어. 그러면 똑같아지겠니? 에이, 말도 안 되지. 얘네가 큰 애들끼리 합쳤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2배를 해야지만 같다. 뭐 이런 얘기야. 이렇게 선생님은 이렇게 외웠으니까 금방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그림으로 외우면 이 공식이 잘 외워지고요. 자, 이거를 이렇게 성립함을 보여라라는 서술형 문제가 나오면 얘네들을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놔야죠. 좌표. 그리고 얘는 중점에 좌표. 이건 다음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배우면 중점의 좌표를 알아요. 그랬을 때 이 좌표들 갖고 거리 구해갖고 이 거리들끼리 요 식에 대입했더니 둘이 같더라. 뭐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게 복잡하지. 근데 교과서에 여러분들 있는 친구들은요, 아니면 선생님 교재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교재를 보는 친구들도 이 교재도 있고,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쓰면 교재에 있는, 여러분들 교재 없는 친구들은요, 뭐 대부분은 이제 안 갖고 있겠죠. 선생님이,
프린트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프린트 다운 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프린트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진 않아요. 기본적인 문제, 그다음에 유제 이런 건 숙제로 여러분들이 해주시고요. 선생님은 꼭 중요한 거 몇 개만 해줄 겁니다. 짠, 이건 기본적인 이제 보기 개념 확인하는 문제니까 한번 연습해 볼게요. 뭐야? 연습이야. 짠, 두 점 A하고 B가 있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그랬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무조건 루트부터 갑니다. 루트. 처음에 잘 못하면요, 이거 빼기 이거를 하겠죠. 3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겠지.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 빼기 이거 5 빼기 7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겠지. 근데 조금 숙달되면 이렇게 안 하지? 조금 숙달되면 그냥 루트, 얘네들의 차이 3하고 마이너스 2, 3 빼기 마이너스 2, 3 빼기 마이너스 2는 3 더하기 2가 돼서 5가 되죠. 그래서 5의 제곱, 차이의 제곱. 또 얘네들 7과 5, 5하고 7, 7에서 5 빼봐.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게 유리하잖아. 2잖아. 그럼 2의 제곱. 둘을 더하세요. 그래서 루트 5, 25 더하기 4는 루트 29. 이건 곱한 것 수 중에 뭐 약수 중에 제곱수가 없으니까 못 빠져나가네.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구하면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는 루트 29입니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세 번째 거. 이건 원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니? 짠. 그냥 이거 제곱. 음수 루트 2니까 제곱하면 양수가 되죠? 루트 2의 제곱과 똑같아서 2. 루트 2의 제곱 2. 루트 4는 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거 좌표 평면에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여기. 그때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그랬을 때 여기가 C가일 때 요 거리가 얼마냐? 2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치. 자, 개념 확인 문제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예제 1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쌤은요, 예제 2번.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에 너무너무 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교과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교과서에 대표 예제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세 점을 줬는데 이 세 점으로 여기 ABC가 있다, ABC가 있다 이거예요. 얘네들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 어떤 삼각형이냐,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할 줄 아는데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쌤이 강의를 이 문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자, 삼각형의 종류가 많죠. 삼각형은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얘처럼 딱 봐도 세 변의 길이가 같아요? 내가 같게 그렸으니까 같다고 해 그냥. 세 변의 길이 같은 건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이거는 얘하고 얘만 같아. 얘는 좀 다르죠. 딱 봐도. 이등변 삼각형. 물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기도 해요. 이런 걸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 이거 두 개만 갖고 봤을 때 우리는 AB 사이의 거리, BC 사이의 거리, CA의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세 개가 다 같으면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셋 중에 두 개만, 어디 얘네 둘만 갖고 얘는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정삼각형은 아니고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얘는 딱 보니까 요걸 만약 요걸 쓰면 A라고 그러고 얘를 B라고 그러고 얘를 C라, 길이를 그랬더니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 나와. 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뭐 요 변의 길이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뭘 그린 거냐면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A, B, C로 했는 얘가 제일 길다고 쳐. 그 중에서 제일 길어도 얘네들보다 작은 경우, 제일 긴 변에 제곱해도 얘네들 전보다 작은 이런 경우는 우리를 예각삼각형이다. 그러니까 각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얘가 만약에 제일 긴 변이 제일 커. 그러면 둔각삼각형이다. 그래서 우린 변의 길이 가지고 이야기하는 방법은 정삼각형과 이등변 삼각형. 그죠? 또는 변의 길이 가지고 이거에서도 뭐 직각삼각형도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으로 표현하는 거로는 역시 또 이렇게. 물론 얘는 세 각이 전부 다 같은 경우, 두 각만 같은 경우, 두 각 이상 같으면 이등변 삼각형, 뭐 한 각이 직각인 거, 제일 큰 각이 90도보다 작은 예각 삼각형, 제일 큰 각이 90도보다 큰 각이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둔각 삼각형. 하나밖에 존재 안 하겠지만
그래, 삼각형을 이렇게 구분해 줘서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세요. 이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삼각형이 어떤 것이냐를 이제 찾으려면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그러면 세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A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면 되지 뭐. AB 사이의 거리는 짠, 요거 둘 차이가 얼마야? 1의 제곱 더하기 차이가 얼마야? 2의 제곱 1 더하기 4는 루트 5 이렇게. 그 다음에 BC 한번 구해볼까요? BC의 거리는 자, 요건 이제 자동이야. 그리고 BC는 X끼리 2하고 5의 차이 5 빼기 2는 3의 제곱 더하기 5와 1, 5 빼기 1은 4의 제곱 그러면 9 더하기 16은 25 루트 25는 5이다. 5이는 시원하게 탁 잘라가지고 그냥 비빔국수에다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CA는 어떻게? 이번엔 얘하고 얘니까 5 빼기 1은 4이다. 4이다도 한 잔 시원하게 마시고 더하기 5 빼기 3은 2이다. 2의 제곱은 16 더하기 4는 루트 20. 루트 20은 4 곱하기 5니까는요 2 루트 5라고 쓸 수도 있고요. 자, 무슨 삼각형이니까 살펴보자. 세 변의 길이 중에 같은 거 있니? 이런 다 틀린데요. 루트 5하고 2 루트 5인데요. 이런 같은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정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도 아니야. 그럼 이제 각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 제곱을 해봤어. 얘 제곱하니까 5, 얘 제곱하니까 25, 얘 제곱하니까 20. 오호라, 얘네들 더한 것이 얘랑 같구나. 그러니까 BC가 가장 기네. 그래서 BC를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세 변의 길이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만 더 해줄게요. 선생님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다 이 문제를 꼭 넣어준 이유가 학교 시험 문제 선생님들이 내는 거 제일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자, 두 변의 길이에 관련된 응용형의 문제인데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자주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과서에도 X축 아니면 Y축 아니면 직선 Y = X 셋 중에 하나로 나와 있어요. 자, 일단 그런데 이 얘기부터 잠깐 하려고 그래.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요 말 다 빼고 잘 봐.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여러분들 두 점이 있잖아요. 평면에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찾아봐라 그러면 이런 점이죠.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아. 그래, 그런 점. 근데 얘만 있니? 여기도 어디쯤에 요 거리와 요 거리가 같은 거리가 있겠는데요? 요 점도. 선생님 여기도 어디 있지 않을까요? 얘랑 거리가 같은 거. 그래, 이런 점. 이런 점들을 다 모으면 뭐가 되느냐? 직선이 돼요. 평면에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전부 다 모으면, 그래서 그것의 임의의 좌표 XY라고 하고 이 XY의 관계식을 구해보면, 이건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에서 공부할 건데 그게 직선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엄청나게 많을 건데 이 모든 점 말고, 그럼 직선이 된다 그랬어? 말고 X축 위에 있는 점만. 그럼 여기 어딘가 X축이 쭉 지나가면 요 점 이야기하는 거겠지? 그래, 이 점. 그럼 이 점의 특징이 이 거리와 이 거리 같다는 거잖아. 자, 이거를 이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일단 X축이 하나 있으면 좋겠지. 그리고 그냥 어디 이렇게 있다 그래. 여기 A라는 점이 하나 있다 그러자. A. 점의 좌표가 3과 2예요. 여기 B가 어디 하나 있다 그러자. B. 1과 4예요. X축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잡아줄 건데 그 점 여기라 그랬을 때 이런 데다 잡으면 안 되잖아. 왜 그러냐면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도 대충은 비슷하게 그려야 되겠지. 그 점을 P라고 하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그때 이 P점의 좌표를 구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P점의 좌표를 뭐 XY라고 놔도 좋고 뭐 AB라고 놔도 좋고 뭐 상관이 없어요. P점의 좌표 AB라고 놓고 AB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결정적 힌트가 하나 있어요. X축 위의 점이라는 것. X축 위의 점의 좌표는요. 여러분들 여기 YX 있으면 여기 원점이고 여기 10, 여기 20, 여기 30, 여기 -10.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뭐가 됐든지 Y좌표가 무조건 0이죠. 아하! X축 위의 점이라는 거는 요 Y좌표가 무조건 0이라는 거구나 라는 거. 어이구, A, B 구해야 되는데 이제 B는 구해버렸네. A만 구하면 이 문제는 해결 끝.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A를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해? 알려준 건 뭐야? 같은 거리. 이게 핵심이죠. 같은 거리. 뭐? 같은 거리라는 이 말 뜻은 PA와 PB가 같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했으니까. 얘가 식이야. PA, 얘랑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볼까요? PA는 짠 A하고 3 누가 더 커? 모르는데요, 쌤. 그때는 아무거나 빼. 일반적으로 문자 앞에 놔. 왜? 선생님 A 빼기 3의 제곱. 선생님 3 빼기 A 제곱이라고 해도 돼요? 응, 돼. 제곱할 거니까. 상관없다 그랬어요? 더하기 2 빼기 0의 제곱.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자, 한 번 더 써주면 이쁘게 얘는 전개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9 더하기 4니까 13이고요. PB를 구해볼까요? PB는 짠 PB A 빼기 1 그죠? A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4 빼기 0 4의 제곱. 그러면 루트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더하기 16은 더하기 17입니다. 얘네 둘이 같다 그랬죠. 그러면 얘랑도 같아요. 여러분들 어떤 수 A하고 B가 같으면 A제곱하고 B제곱 둘이 제곱한 것도 같은 것 알지? 왜 제곱한 선이 이 얘기 왜 했겠어? 루트잖아. 얘네 둘이 같다고 하면 둘이 제곱해도 같겠네? 즉 얘네들에서 루트를 없앤 요거끼리 A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13하고 여기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7하고 같겠네 이거지. 그래서 짠짠 지워지고 요거 이쪽으로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4A네. 요거 넘기면 4.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래 갖고 서술형에서 딱 여기까지 쓰고 마이너스 감점 1.2점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구하라는 건 점 P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P의 X좌표가 A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좌표 0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주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얘가 Y축 위의 점 그러면요. Y축 위의 점은 X좌표가 0이에요? 혹시 문제들 중에서 이런 것도 나온다? 이렇게 있고 짠 Y 콜 X라는 직선 위의 점 그때 요 점을 P라고 잡으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하면 얘도 A예요. 둘 다 A 해도 돼. X, Y가 같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자, 이 문제까지 오늘 이번 시간 강의를 좀 길게 했죠. 그렇지만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 그죠? 뭐였습니까? 짠, 지워줄게. 요거였어요. 요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알면 이번 시간 공부 잘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문제 두 문제나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풀어지 않은 문제는 뭐예요? 숙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풀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안 되면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질문해야지 뭐. 그죠? 다음 시간에 외분점에서 만날게요. 안녕.